안녕하세요. CNG 방송의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의 지신마당의 조영식입니다. 2009년 4월 8일 CNG TV 방송은 건설 구조공학 업무의 빔 도입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병혜 교수님과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잠시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직접 뵙지 못하지만, 이 스트림을 통해서 모두, 반갑습니다. 이병혜입니다. 예, 오늘, 한 40년 가까이 이 분야에 계속 해오셨는데,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발표 자료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계속 쪽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작할 때 40년 동안 구조공학 조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너무 좁은 범위다. 네. 대략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구조공학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좁은 테두리에 건축에 국한된 네. 구조공학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토목이나 사실은 구조공학이라는 건 굉장히 브로드한 부분입니다. 네. 항공기, 하다못해 반도체, 예. 등등, 비행기, 예? 그 다음에 선박, 이 인체 구조, 이것들이 전부 해당되는 커버하는 부분이 구조공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연관된 분들이 너무 좁게들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자기들 활동 에리아를 스스로들 모두 좁게 그렇게 만드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내가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력에 보시면 1958년에 구조공학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건축가로 들어오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3학년 2학기 때입니다. 네. 1958년. 교수님이신 고 함성권 교수님이 네. 거들도록 부탁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구조 부분에 입문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벌써 이제 반세기가 진짜 넘었네요. 따져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 7, 8년 이제 구조 설계 프랙티스를 하다, 그 다음에 미국 유학을 66년에 가서, 네. 그 다음에 쭉 계속해서 미국 유학, 그 다음에 유학 동안에 오늘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유학을 가자마자, 제가 소위 장학금, 리서치 어시스턴십을 받은 게, 미네소타 근방에 있는, 구조 엔지니어들이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 당시에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컴퓨터 구조 설계자들을 위해서 필요로 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주변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득을 해서 그걸 갖다 우리 스스로 이해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인볼브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40년이 넘네요. 네.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업무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경험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한 다음에 1970년에, 네. 포트랜드 세멘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아마도, 시청자 중에 건설 부분 일을 하시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세멘트 콘크리트에 관련된 중앙연구센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말하자면
그 구조 설계를 위한 툴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툴을 개발을 하고 그 중에 그 툴 조금 이따 다시 저 기회가 있겠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개발했던 패키지 중에는 ADOS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그 1970년에 개발한 게 아직도 시중에 대단히 넓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그 다음에 사전 런디라는 그 원자력 발전소를 그 설계하던 그 회사에 가서 거기 한 5,000명이 되는 직원이 있던 곳인데 그 중에 그 스트럭처 그 디파트먼트에 한 1,000명 가까이 돼 있고 그 중에 그 스트럭처 아날리티컬 디비전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연관된 여러 작업들 한 7년 한 다음에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귀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우 엔지니어링 초기에 대우 엔지니어링하고 현대그룹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대 엔지니어링에 그때 선택을 해가지고 현대 엔지니어링에 와서는 저기 울산에 있는 저 발전소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컴퓨터, 어차피 뭐 컴퓨터 얘기들이니까요. 컴퓨터하고 연관돼서는 저 동작대교가 있습니다. 이 동작대교. 그 동작대교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그것을 했던 것이 아마 동작대교, 그거 소위 그 랭거 아치브리지인데 그 당시에 유니백에서 모디파이한 스트루드 원래는 MIT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유니백에서 받아들여가지고 했던 그 패키지가 구조하는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영양선하고 그거 하는 걸 자동화해서 어떤 걸 사용을 한 경험을. 지금 얘기들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참고로 1976년만 이랬을 때는 대학교에서 계산자로 다 계산했지 않습니까? 계산자, 오늘 사실 컴퓨터들이 별로 없었을 때. 제가 조금 이따 기회 하면은 이제 한번 단계를, 그러니까 계산자. 그 다음에 특히 오늘 조금 시간을 좀 해서 한다면은 79년에 제가 현대건설에 조인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 현대건설에 인하우스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월급 프로세스 하는 걸 삼천각 건너편에 있는 키코라는 전산센터에서 봉투를 찍어다 주고 그때 전산 요원으로 한 10명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7년 조금 넘게 일을 하면서 새 컴퓨터를 도입을 하고, 인력들도 한 150명,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CAD 시스템에, 이제 오늘 BIM하고 관계되는 CAD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지, 엔지니어링 패키지들을 개발을 하고, 밖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상당히 저기로서는 상당히 열심히 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79년.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한 88년도에 학교에서 떠난 지 만 20년 만에 한양대로 복귀해서 티칭을 하면서 병행해서 그때 SDS 삼성 데이터 시스템에서 컴퓨터하고 관련된 특히 엔지니어링 사이드에 그런 자문을 부탁을 해서 한 5년 반가량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2001년에 학교에서 리타이어 해가지고 지금 신기술 자문이라는 조그만 엔지니어링 컨설팅하는 팀들을 구성해서 요새 적극적으로 특히 오늘 타픽이 되고 있는 BIM 연관된 작업들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거의 최신 장비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예.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컴퓨터 쪽에
쪽에 많이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간 것이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고, 장학금을 받은 게 컴퓨터 쪽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 자신 구조 분야하고 컴퓨터하고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고,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짐작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컴퓨터 이용 분야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부분이 구조 부분입니다. 그 구조 부분이라는 게 1960년대 나사 프로젝트에서 로켓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그때 비싼 컴퓨터를 쓰지 않고는 로켓 구조를 가장 가볍게 하면서 그다음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비싼 컴퓨터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미국을 보더라도요, 정산센터의 책임자들이 구조 관련하는 사람들이 책임자로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관돼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하고 연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연구 때부터 시작해서 PCA라는 연구소, 그 다음에 사이즐런드라는 데서도 구조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1960년대가 컴퓨터가 로켓이나 이런 쪽에 모두 이용이 됐다면은 적극적으로 우리 분야에서 1970년대는 원자력 관련 구조물, 말하자면 보호를 위한 컨테인먼트 스트럭처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파이프 같은 게 부러졌을 때 여러 가지 바이브레이션 이런 것들을 따진다든지 등등, 혹은 어떤 주변의 여건의 세이프티, 그러니까 주변에 폭발이 있어가지고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1970년대는 원자력 발전소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던 그런 많이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됐는데 이제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앞에 계속. 그래서 지금 여기 제 스스로 이거 퍼스널한 저기로서는 지난 50년 동안에 말하자면 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 설계에 있어서 툴들을 중심으로 아까 질문하셨지만 첫 번에는 슬라이드를 하고 그다음에 수판을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조금 지나서는 기계식 계산기를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손에 있는 메모리가 하나나 두 개가 있는 그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HP 전자식 계산기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한 7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컴퓨터,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유치원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제 스스로 타임 쉐어링, 지금 타임 쉐어링 하는 거, 그 다음에 유치원 아주 컴퓨터들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깊이가 되어 있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BIM이라고 그래서 사실 이 BIM이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벌써 우리 좁은 테두리의 BIM이라는 건 구조 부분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지오메트리, 프로퍼티 이런 것도 좁은 테두리의 BIM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런 BIM이라는 게 여기 지금 나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BIM 이런 얘기는 특별한 게 아니고 웨비나에서 자주 취급하는 제조업에서 PLM이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단 우리 건설 쪽에서는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 조금 특별한 성격,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게 일품 생산이죠. 한번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일반 제조업에서 하는 그 PLM 보드면 그 조금 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요새 등장하는 그 IT 테크놀로지,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의 그 데이터 엑스체인지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확산들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 BIM, 건설 쪽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죠. 다음 근데 페이지 이제, 보시면서 얘기해 예, 주시죠. 그렇죠. 다음, 예, 자, 그래서 다음 저기 보죠. 요걸 자, 보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테두리를 아무래도 제가 그 관여된 그 BIM 중에서도 이제 그 구조 쪽에 국한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 쪽에 국한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계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그 앞서 나가 있는 거고 같은 저 플랜트 설계 제일 밑에 있는 플랜트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그 철고로 관련 지금 저 철고로 관련 철골 구조 관계된 거 그다음에 저쪽 콘크리트 저 위에 콘크리트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대충 그 여기서 그려봤습니다. 그다음에 MEP라는 건 설비 요구 관계된 설비 그러니까 닥트라든지 모두 이런 진도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특히 그 관심을 둬가지고 하는 건 플랜트, 스틸 디자인 뭐 이런 부분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특히 그 중점을 두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콘크리트 디자인 부분, 일반 인시추 콘크리트, 현장 다 콘크리트, 그 다음에 콘크리트 볼륨, 그 안에 들어가는 철근,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조금 뒤에 가서 실제로 그것을 통한 여러 가지 그 예제들을 한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하시던 중에 그 구조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구조 BIM, 구조 관계된 BIM을 한다면 여기 상당히 많은 그 툴들을 리스트를 해놨습니다. 네. 여기 이제 어느 각 단계에서 엔지니어링, 디테일링, 프로젝트 메인터넌스 이거 하는 토탈 라이프 사이클 중에 지금 제가 주 관심을 둬가지고 택한 툴이 테클라 스트럭처라는 툴입니다. 네. 그래서 그 테클라 스트럭처가 커버하는 게 전통적인 그 스트럭처럴 디자인 부분, 거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CA하고 연관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에다 연관해서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링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서 모델이 만들어지면 실제로 패브리케이션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모델을 통해서 그 컨스트럭션, 실제 공사 현장에서 진행하는 그 모델을 통해서 BIM이라는 게 모델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예. 그 모델을 통해서 다음 현장, 장을 한번 보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보면은 스트럭처럴 BIM 모델이 이제 이렇게 무슨 기본 엔지니어링을 하고 그다음에 스틸 디테일링을 하고 콘크리트 디테일링을 해가지고 그 모델이 구성이 되면 엔지니어링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엔지니어링 모델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 제작을 한다든지 현장 설치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뒤에 가서 시간들이 부족해서 그 모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을 띄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이따 얘기를. 다음 장에는 이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그래서 지금 요거는 라이프 사이클 저기에서 아까 테클라라는 것이 하는 그 기능들을 그러니까 디자인하는데 서로 간의 협조 그다음에 해석 디자인을 하고 도면을 그리고 실제로 도면 그리는 것이 실제로 제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디테일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샵 드로잉이라고 그러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아까 컨스트럭션, 콜라보레이션, 협력, 그다음 패브리케이션, 에렉션하는 그걸 전체를 커버하는
시스템이 테클라스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다음. 자,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윗단계에서 다 그 모델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표 보여드린 것 같이 그 철골 부분, 일반 철근 콘크리트 부분, 이게 세 동그라미가 이제 모델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동그란 거,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는 게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하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실제로 설계 사무실보다 건설 회사에 많이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오늘 간단히 다음 보세요. 다음 쪽에. 오케이.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실제 현실적이 아니고 실제로 시스템상에서 프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모델을 통해서 값이가 얼마가 되겠는지, 에스티메이팅, 그 다음에 그걸 공사를 진행하는데 스케줄링을 어떻게 짜겠는지, 이것들이 프리컨스트럭션 스테이지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플래닝, 그 모델을 가지고 지을 때 누가 어떻게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을 때 어떤 순서로 하고, 그것들이 그 모델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들을 하려면 시간들이 엄청 할 거고,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사이트 매니지먼트, 그 다음 보내보시죠. 사이트 매니지먼트에서 몇 가지 사례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만든 모델들을 가지고 이제 제작이 돼서 모두 돼서 사이트에 이제 실제 물건들이 가져오면은 또 혹은 물건을 만들고 실제로 피지컬한 물건들을 만들 때 사이트 매니지먼트에서는 저 위에 동그라미 있는 것 같이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협력 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모델을 통해서 협력 팀들을 코디네이트로 하고, 그러니까 모델을 통해서 전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체인. 요새 밖에서 일반 상품에서 서플라이 체인이나 마찬가지, 저기를 해서 하면은 거기서 앞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통해서 실제로 제작을 하기 위한 디테일링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디테일링이 되고, 그 다음에 메터리얼 데리버리를 하고 원자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디테일링 된 그걸 가지고 이제 패브리케이션을 하고, 그걸 갖다가 트랜스포트를 하고 옮겨놓고, 그 다음에 에렉션을 하는 이 부분이 이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이트 매니지먼트라는 게 현장 관리. 그렇습니다. 현장 관리입니다. 현장 관리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장 관리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있는데요. 저기서 보시면은 빨간 동그라미 1과 2가 매니팩처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모델 기반으로 해서 전부 일어나는 거죠. 모델 기반으로. 그 다음에 모델 조금 이따 보시면은 모델을 해서 바로 소위 제조를 위한 로봇, NC 머신에 바로 모델에서 도면이 만들어지지 않고 모델 일반 제조업에서는 똑같은 얘기죠. 모델을 해서 바로 NC 머신에 링크가 되면은 제작해야 될 원자재가 들어가면 구멍을 뚫고 용접을 하고 등등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그것들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모델을 통해서 전부 일어나는 리포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센트럴 인터넷 쪽에서 데이터들이 전부 되고, 그 데이터들이 원래 만들어져 있는 밑에 있는 테클라 빌딩 인포메이션이라고 왼쪽 제일 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모델하고 비교가 되고, 그것들이 바로 인터넷들을 통해서, 그 다음 거기서 제작이 되면 2번은 이제 그걸 현장에 트랜스포트를 해야 되는데요. 현장에 실어 나가고,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중간중간 일어나는 여러 프로세스를 데이터 액퀴지션을 해야 되는데, 예? 요새 얘기하는 RFID라든지, 바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첨가해서 데이터들을 해서 인터넷으로 날려주면 센터. 그리고 이제 그것이 3번, 4번 이렇게 옮겨가면은 그걸 물건들을 받아들이는 거 다 바코드나 RFID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해서 모델에서 하면 그게 바로 인터넷 해가지고 센트럴 데이터베이스.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PLM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저기하고 같은 개념들이죠. 단 이것들이 조금 이제 형식이 아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PLM이 빔의 영향을 앞으로 받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3D까지 모델링인데 그 위에 몇 분들이 물어보세요. 4D가 뭐고 5D가 뭐냐 이런 전혀 똑같은 겁니다. 네. 전혀 똑같습니다. 전혀 똑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이 내용은요. 네. 이 모델이 일단 생성이 되면 한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모델이 이제 아까 형성이 되면은 지금까지는 현장에 여러 가지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기하학적인 이런 철근을 어디다 박는다든지 구조물에 어떤 구멍을 뚫는다든지 하는 거는 도면에 표시된 걸 봐가지고 도면을 봐가지고 먹물을 튀긴다든지 측량기호 줄자를 가지고 잰다든지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예? 이제 모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동화해서 도면을 그리지 않고 바로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소위 측량기를 하는 저기에 바로 연결이 돼서 측량기하고 바로 측량기에서 쏘아대는 레이저 빔을 가지고 한 1km 이내에 있는 바운더리에 있는 걸 레이저로 쏴서 에러 그것이 몇 밀리대라든지 쓰기에 따라서 저기 합니다만 1, 2cm 레인지 안에서 하는 거. 그다음 컨트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실제 구조물을 찍어 놓은 게 아니라 모델을 갖다 있는 겁니다. 그 모델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컨트롤 보내가지고 아까 레이저를 쏴가지고 말이죠. 정확한 위치를 지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할 때 폼워크를 할 때 어디에다 할 것인지 포인트가 바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위치가 지시가 되고, 그러니까 이건 두 방향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실제로 피지컬하게 설치해야 될 위치를 찾는 방법도 있고요. 이미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어떤 행거를 매달아 놓은 걸 모델에 비교한다면 거기다 갖다 대가지고 모델에 가져온다든지 이런 좋은 지금 이거는 어디 그림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현실화돼서 지금 아주 지금 당장 국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고층 건물들하고 요새 건물들 쉐이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러는데요. 이런 적극적으로 지금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빔의 도입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 워크프로 테클라에서 3D 모델을 만들고 우리가 관심 있는 레이아웃 포인트를 거기서 선택을 하고 셀렉트 된 걸 컨트롤하는 시스템에 보내면은 컨트롤 뭘 통해 가지고 표준된 측량기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위치가 한 1, 2km 바운드리 안에 있는 레이저를 써 가지고 되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간단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지나가도록 하죠. 이거 자세한. 지금 이제 그런 이 시스템이 바로 제가 지금 주관심을 가지고 오는 테클라 시스템이고, 트림블이라는 것은 또 별개의 측량기를 만드는 시스템인데요. 이 연계돼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제 대충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에러가 없어진다든지 또 도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건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보죠. 저희 동영상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네. 동영상을 몇 개 보시죠. 네, 그럴까요? 네, 자, 여기 자 보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요. 이제 모델을 만드는 스테이지를 그 우리 랩에서 실제로 했던 거예요. 요거는 아마 이 스킴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시중에 있는 도면들을 받아가지고 모델을 해서 철골 모델을 지금 해서 한 군데로 지금 집중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렌더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델이 만들어지면 정확한 모든 두께라든지 재료라든지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통해서 그 제작을 위해 샵 드로잉이 만들어진다든지 만일에 뒤에 보시겠지만 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 찍어보죠. 그 다음에 한 두 가지를. 자, 그 다음 보죠.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청하시는 분들, 그 생각의 차이일 텐데요. 그 어떤 철골 제작을 한다든지 할 때는 꼭 그 샵 드로잉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 BIM 개념을 받아들였을 때는 샵 드로잉이라는 게 그 부차적으로 만약에 NC 머신이 있는 경우에는 샵 드로잉 이 부분은 스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델을 통해서 그 로봇들을 쓰지 않고 사람이 할 때는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샵 드로잉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런 모델을 통해서.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런 전부 샵 드로잉. 그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 또 하나 보여드릴 건 BIM을 통해서 아까 그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 밖에 그 색들이 칠해서 그 분간이 안 되는데요. 이것을 그 구조체 그 표면의 클래딩 그러니까 창틀 이거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건물들이 네모 반듯반듯해서 창틀 이것들이 그 정확한 무슨 디멘션들이 해서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이제 건물들이 그 뭐가 이유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런 등장 때문에 창 그 모양들도 전부 이레귤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정확한 그 인포메이션을 만들려면 BIM을 통해서 그걸 여러 가지 지오메트리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자,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제 그 주변에서 했던 주변에서 했던 그 프로젝트 중에 최근에 제가 그 구조 설계를 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부산에 두산 위브더 제니스라고 그 80층 75층, 70층, 그 다음에 요 밑에 10층이 되고 지하 6개층이 되는 한 17만 평 되는 그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했는데 사실은 제 욕심을 부릴 때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여기에 BIM 그 개념을 최대한으로 지금 도입을 하려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일부분을 하고 말았는데 일부분 그 해석되는 부분, CAO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어서 그 구조 해석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그거 지나죠. 자, 이것이 지금 그 3개동 80층, 75층, 70층 되는 모델인데 요걸 갖다가 모델을 해서 이 피지컬한 모델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해석, CA, 그 ETAPS라는 CA에 전달하는 이런 모델인데요. 그거 한번 자세한 얘기 보죠. 그 다음 페이지 보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 중에 그 80층짜리를 하나 띄어가지고 역시 이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모델을 토막을 80층짜리를 해가지고 토막을 세 토막을 쪼개가지고 링크라는 기능을 써가지고 모델을 해가지고 바로 그 모델을 바로 해석해 보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모델하고 피지컬 모델하고 해석 모델 사이에 그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아이디얼라이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큰 건 보내가지고 이런 모델들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 보죠. 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그 다음 페이지 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그 해서 아까 그 CSI by Revit이라는 거 이쪽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저쪽 구조 쪽으로 남기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통역사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보내가지고 지금 저 이테스라는데 그저 스펠이 S가 붙는데 거기에서 보낸 걸 보여줘. 이거는 최근에 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근 콘크리트 쪽에 그 모델을 이게 KTX 아산역 바로 건너 그 마당에 세워지는 이런 타워가 11개동이 되는 그 타워인데요. 그 순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거에 한 부분을 띄어가지고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 모델을 만들어서 건설을 2번 하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건설하고 그 다음에 실제 건설을 하고.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이 모델 만들어서 하는 거는 그 건설하는 동안에 이 실제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크래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여기서 다 클리어를 하는 겁니다. 이 모델 하는 동안에 물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모델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동안에 한 100군데에서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지을 때 그 중에 몇 군데가 저기였는데 그건 정확한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크래시가 된다든지 보가 가서 어디 서포트 돼야 되는데 공중에 떠버린다든지 그거는 공사할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난감해지죠. 그걸 콘크리트 쳐놓은 단계에서 그런다면 깨내야 될지도 모르고 그거 뭐 그러는데 한다면은 그래서 그런 일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여기 보여주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보여준 밑에 두 그림이 말이죠. 컴퓨터에서 지울 때 생겨난 문제가 왼쪽에 그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그렇게 고쳐라 그겁니다. 저런 문제가 실제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면은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BIM을 도입을 했을 때 이익을 보는 한 예를 지금 하나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것이 한 100군데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콘크리트 볼륨을 했는데 이 안에다 철근도 한 가닥을 다 모양이 들어가는 것이나 실제로 각 객체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철근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뭐 두께라든지 길이라든지 값이라든지 어느 시점에 어디에 놓여져야 돼 다 그 속성값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이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3D CAD를 많이 도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3D CAD를 많이 도입할 때 그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리소스나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그래서 솔직히 BIM이라는 게 설계하는 스테이지에는 인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자, 지금 건설회사면 건설회사가 이걸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기들이 얻는 애드밴티지 인식들을 하기 시작해서 설계하는 단계에 그런 걸 충분히 리스펙트를 해서 뭘 해주지 않으면 이것들이 상당히 받아들이는데 어려움들을 갖게 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요. 후속으로 해서 일어나야 될 것들이 전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설계하는 부담이 엄청 많죠. 나부터라도 지금 설계하는 곳에서 하는 피를 주어가지고 이런 것을 해내려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문제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운, 이제 그것들이 상당한 뭐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좀 그런 기간을 지나면 이제 3D 같은 거는 재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재사용으로 하고, 그럼요. 재사용 몇 번이든지 재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추얼한 엔바이러먼트에 그것 자체가 다 스토어가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일반 제조업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검증하기도 미리 그럼요. 뭐 거의 검증을 한 다음에 이제 그렇습니다. 건축.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건 지금 요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리바. 네. 여기서 보여드리는 저 선들은 그냥 그 선이 아니고 그 선 하나하나가 다 객체 인포메이션들을, 그 비주얼은 그 인포메이션들을 또 가지고 있지만 철근 하나하나가 무슨 값이라든지 무게라든지 두께라든지, 그러니까 철근이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은 어느 사람이 그 철근을 패브리케이트 했는지 다 네. 트레이스백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런 거를 하려면은 이제 보통 뭐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야지만 효율이 그렇죠. 좀 높고요. 만들어주고 인더스트리가 아직 그런 그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결론 부분에서 얘기 뭐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것들이 아주 산적해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발전되려면은 뭐 지금 막 배우고 있는 그 학교나 뭐 건축 전공이나 토목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런데 굉장히 많이 배우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크리티컬한 걸 지적을 하셨어요. 요게 지금 이제 제 생각으로는 2, 3년 이제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확산을 할 텐데요. 2, 3년, 5년 후 할 예비 엔지니어들을 이런 개념을 주지 않고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데도 이런 쪽 몇 학교들에서 이미 저기를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학생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2, 3년 안에 학교에서 뭘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걸로 그렇게.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학교 다닐 때 뭐 건축과는 주로 미적인 거를 주로 하는 사람들, 수학하기 싫어가지고 건축과 많이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컴퓨터 같은 거 하기 싫어서 통합과 간 사람도 많은데, 이제는 뭐 그 사람들이 더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컴퓨터라는 것은 이제 뭐 어디하고 떨어질 수 없는 툴이기 때문에 그건 그런데 아까 우리 조 박사 말씀하신 대로 건축가라는 걸 지금 그렇게 좁은 테두리의 생각들을 하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겁니다. 굉장히 컴퓨터를 많이 쓰네요. 컴퓨터도 컴퓨터지만 아까 건축이라는 게 어떤 미적인 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건물을 짓기 위한 모든 이런 것들이 동원돼야 되는 게 이제 건축이기 때문에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앞에 있는 설계하는 분들이 힘들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파워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설계하는 사람에서 모든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저게 구상 지금 그래서 BIM 패러다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요. 어디한테 가는 게 없습니다. 각자가 설계하는 사람은 그 테두리 안에서 파티시페이트 해야 되는 거고, 제작하는 사람, 지금 시공하는 사람, 저기에서 적극적으로 모두 같은 저게 돼야 되는 거지, 책임이. 그러니까 설계하는 단계에서야 당연히 설계하는 사람들 저게 돼야 되는 거지만, 근데 이제 누가 주도하느냐, 이거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조업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이런 정보가 이렇게 막 공유되기 전에는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하면 생산하는 사람이 약간 교정이 가능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컨커런트 엔지니어이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게 BIM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에서도요, 설계하고 다 끝나고 현장 갈 때까지는 현장에서 인볼브 될 사람도 전혀 코빼기 한 번도 까딱 안 하죠. 이제 문제 생기는 그때 이제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BIM이라는 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설계자,
제작자, 그 다음에 시공자가 다 인볼브 돼서 그때부터 다 이 인볼브 돼서 진행되는 거죠. 그 같은 얘기들입니다. 제작. 아까 그러니까 아까 그 무슨 월 설계해 놓은 걸 뭐 후에 가서 고치겠다. 그때 모두 그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네. 책임 문제, 무슨, 네. 돈 문제, 뭐 등등. 근데 지금 이제 이 BIM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을 때는 지금 우리가 하는 프로세스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다 BIM을 갖다 붙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네. 말 그대로 그 패러다임의 그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은 어떤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투디멘셔널한 종이후에다 표현을 한다든지 그 종이후에 표현 안 되는 거 스펙을 통하고 무슨 하드적인 이걸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BIM은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네.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을 통해서 도면이 필요하면 모델에서 도면을 만들고 값이가 필요하면 모델에서 값을 만드는 거고 모양을 보고 싶으면 모델을 통해서 모양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짓기 위해서 코디네이트를 해야 된다면은 그걸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게 무슨 이런 뭐 대형 그 토목 사업이나 다리 뭐 똑같은 이런 얘기,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형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무슨 지금 그 용어들만 조금씩 다른 선박 그 제작하는 거나 비행기 제작하는 거나 아까 그 프로세스가 조금 달라서 그런데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네, 넘어가시죠. 다음 넘어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리고 여기 또 애니메이션인데 아까 그 철근 배근하는 거 아무리 다 BIM이 좋은데 네. 그걸 한 가닥 모델 해놓으서는 그 나서는 거죠. 그거 못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기초 부분에 철근 배근하는 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매크로들을 만들어서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몇 가지 파라미터만 넣어주면은 이렇게 배근을 전부 해넣어주는 이거 지금 통해서 하면은 이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그 모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물량이 전부 리스트가 되고 그 가닥들 리포트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델이 수백 가닥씩 막 흐트러져 있는데 그거 일일이 현장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심플리파이드 그 투디멘셔널한 저기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YCT하고 하는 기준층 그다음에 뭐 몇 가지 그 모델들을 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겨버리죠. 이제 시간이 저기 되니까. 시간이 저기 대충 끝내. 자, 그러면은 여기 그 몇 가지 문제점들을 리스트를 했습니다. 네. 여기 뭐 일일이 읽을 필요 나중에 혹시 저기 하시면은 다시 그 시스템 액세스에서 보시면 뭐 표준 예, 이 자료는 모두 다 계속 그 게시판이나 이런 데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론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시간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문제점들 뭐 몇 가지를 여기 리스트를 해봤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지금 이제 BIM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BIM이라는 건 설계 쪽에 중심을 둬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자체에서 인기 없는 일입니다. 네. 지금 우리 그 현재 엔바이러먼트 오히려 네. 지금 그 수혜자인 실제로 그 건설 실제 그쪽으로 이제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되는 거고, 아까 그 여러 가지 자재 문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해서 나가야 할 방향, 그 리스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시간. 그 다음 페이지. 여기 해서, 그 다음에 요새 친환경 얘기 들었는데, 네. BIM이라는 건 절대적입니다. 아까 저기, 뭐, 항공기나 이런 데서,
유체하고 비행기 동체하고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건물 에너지적이 하는데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채광이라든지 바람에 대한 무슨 환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요새 환경 얘기들을 잔뜩 하는데 BIM하고 환경 그거하고는 또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특히 아까 4번에 말씀드릴 거는 우리 설계하는 사람 입장으로 현재로 봐서는 인기 없는 거지만 나중에 이 시장에서 어차피 자기들이 인볼브 돼서 하고 있는 일들인데 일을 해먹기 위해서는 이거에 미리 좀 희생을 해서라도 준비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더더구나 요새 시장의 컴피티션 심하고 말이죠. 이게 이제 통합적인 모델을 일단은 3D나 그 안에 뭐 물성치가 있는 모델을 만들면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하게 미래에 대해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 빌딩이 에너지 소모량 발산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를 그렇습니다. 피지컬 모델을 전부 하면은 예를 들면 벽이면 벽의 물성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벽을 통해서 열 전달 문제가 어떻게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 방 안에 사운드 문제 저기 하는 건 사실 아까 건축을 저기 하셨는데 건축 쪽에서 음향 문제라든지 이거 하는 건 피지컬 이게 만들어져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파이랩이나 플루언트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써가지고 저기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끝에 제가 구조를 하기 때문에 구조에 국한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평적으로 의장석 디자인이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BIM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 이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시간이 지금 오늘 원래는 좀 이 박사님의 어떤 삶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듣고 싶었는데 BIM이 요새 하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비전을 새로 제시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그러고 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오늘 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느 정도 저기가 됐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질의응답이 오는 동안에 제가 이제 몇 개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이제 굉장히 한 40년 가까이 이것을 하셨고, 앞으로 새로운 걸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는데도 굉장히 적극적이셨는데, 좀 이런 전공을 하거나 어떤 캐리어를 하는 후학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좀 어떤 모토라든가 아니면은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 그런 저기보다 오히려 요새 사실은 제 전공 분야인 구조 부분이 굉장히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쪽을 별로 지원을 하지도 않고, 말하자면 모두 젊은 친구들 생각하기에는 이게 3D 업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들이 인볼브 되는 이 에리아를 자꾸 스스로들 좁히지 말고 좀 폭을 넓히라는 거. 구조가 지금 상당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특히 건축 구조하고 관련해서 인볼브 된 사람들이 뭔가 여러 가지 시장에 아주 비정상적인 이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 비정상 아파트를 한다든지 아파트 구조 설계 루틴하게 말이죠. 그거 하는 것이 구조 설계 업무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폭을 넓혀서 도면들이 좋은 대처를 하라는 거.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구조라는 건 비단 그 건축 토목이 아니고 네. 기계에도 들어가는 거고 반도체에도 들어가는 네. 거고 아까 그 인체 구조에도 들어가는 거고 그 전부 그 저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얘기 듣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건축 구조에 연관된 관심을 가지고 들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 폭을 넓혀서 적극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현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구조 같은 것 중에 기존에 있었던 비밀이든가 이런 이런 재료가 이미 알려져 있는 거에 대한 구조는 좀 구조공학은 좀 간단한데 무슨 복합재라든가 그렇죠. 무슨 새로운 소재나 그렇죠. 이런 걸 때는 상당히 우리가 그렇죠. 약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렇죠. 쪽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비교적 우리 주변에 구조하는 사람들 저게 굉장히 좁혀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자기 스스로를 모두 좁혀버리는 그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BIM이라는 이런 새로운 세계가 올 때 그 구조공학 한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세계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의 사실 제일 초기의 도입이 구조입니다. 네. 컴퓨터 도입이. 네.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컴퓨터의 제일 강점이 뭡니까? 보태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하는 건데 결국은 구조 문제들, 유체역학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디스크리트한 그런 조각 만들어서 구조 해석, 하는 거, 연립방정식 푸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 쪽에 컴퓨터 도입이 제일 첫 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컴퓨터가 생기면 매트릭스 이런 거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컴퓨터가 생기면서 매트릭스가 더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받겠습니다. 시간이. 남은 시간 동안 좀 질문을 받겠는데, 윤석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빔이 구조 쪽에서 유리할지는 모르나 구조 쪽에는 물론 설계 시공 쪽에도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이 방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구조보다 설계, 시공, 공정, 발주 등 다양합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게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툴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지금 서로다가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지금,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몇 가지 소프트웨어 관심 줘가지고 하는 것들 그런 방향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들이 등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퍼스널하게 윤석중 의원은 아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이학수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어요. 빔 구조 분야에 과연 누가 먼저 다룰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건축 설계 사무소나 구조 설계 사무소, 철골샵 등 영업체 등 어떤 쪽이 좀 빔이 좀 빨리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저기로 봐서는 철골샵 같은 거는 이제 다른 방법 없이 다 그거 받아들여서 지금 쓰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샵을 그린다든지 이거는 트래디셔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샵 드로잉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샵을 그리기 위한 다른 2D라든지 모두 되어진 그걸 갖다 샵을 그리기 위한 모델을 따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건 위에서 자연적으로 흘러온 것이 아니라 샵을 그리기 위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다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BIM 개념으로 해서 이루어질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절감들이 되는 거죠. 아까 질문이랑 조금 좀 연장이 되는데 최기훈님께서
토목 시공 전문 설계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시공 가설 장비 개발인이나 가설제 설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부서에 근무하고 계신데요. 현재 3D 모델을 하는데 말씀대로 4D, 5D에 관심이 많고 토목에도 접목을 돼야 하는데 외국에서는 초고층 건축과 함께 토목, 교량, 터널, 도로 등 특수 구조 분야에도 적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제가 질문드린 거랑 비슷한.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물론 미국 경우도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몇 군데 사례 아주 프로젝트들, 그건 퍼스널하게 컨택해 주시면은,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 지금 콜로라도에 있는 무슨 힐튼 호텔인가 그것도 보니까 10년도에 이제 완공하는 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BIM 쪽에서 미국의 건축학회, AIA에서 발행한 BIM을 써가지고 하는 소위 인테그레이티드 프로젝트 데리버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한 60페이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그거는 실제로 현업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아주 소상하게 AIA에서 IPD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다음 질문은 김수철님께서 한양대학교 건축학 학생들도 BIM을 배우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제 경우는 한양대학에서 그만둔 지가 이제 9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한양대학이라고 다를 적이 없겠죠. 적극적으로 아마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관심 있는 젊은 교수들이 많이 있을 걸로 짐작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대답밖에 될 수가 없겠는데요. 안지호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모델링 툴을 검토할 때 툴 전반적인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나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도입할 때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테클라의 경우에 혹은 현재 시장에서 도입된 빔 현업에서 원하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요? 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무슨 포인트, 지금 어떤 캐드 시스템은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보이는데요. 실제 문제, 어느 규모 이상이 될 때는 그게 거의 시간적으로나 모델 사이즈 핸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난 한 3, 4년 동안 여러 시스템들을 테스트를 하고 했습니다만, 글쎄 개인적인 모에서 말씀드리기가 뭘지 모르겠는데, 테클라 시스템이 개중에 데이터 양이 굉장히 라이트하고, 아까 조금 보여드렸던 아파트 모델 30층짜리 세 개 있는 거, 아주 가볍게 테클라에서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시면 기회가 있으시면은 퍼스널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건설을 하면서 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무슨 아파트 다리도 붕괴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안전이나 이런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까요? 당연하죠. BIM 모델이 있기 때문에 아까 건설 시퀀스 같은 거 무슨 전부 가설 부재 그게 완전히 실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것들이 전부 버추얼한 엔바이러먼트에서 스텝 다 그게 가능해지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 크레인 오퍼레이션 문제든지 바로 4D 공정 관리하고 그다음에 바로 링크 시켜가지고 스테이지마다 그것들이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질문은 의외로 좀 잘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원혜영님께서 기존의 3D 방식의 설계 기관과
이 BIM의 설계 기간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아. 그리고 용역비의 산출 방식은 오케이. 지금 물론 어떤 BIM이라고 그래서 어떤 딱 특정한 이것이 아니고 프로젝트마다 다를 것이고, 예? 사실은요 BIM이라는 건 무빙 타겟입니다. 네, 이 BIM 여건들이 아주 환경들이 그렇죠. 자꾸 변하기 때문에 요 필수대에서 딱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퍼스널한 저기로 한다면은 지금 우선은 설계비는 지금 그대로 받더라도 요새 이런 것이 앞세워져 가지고 먼저 일감들 따는데 오히려 이걸 좀 신경 써가지고 이런 BIM을 한번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너무 어렵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중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는 BIM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예. 가격이 주식 해주지 않죠. 시간. 예, 오늘 질문이 굉장히 너무 많고 준비한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질문을 보내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다 모아서 게시판에 다 나중이라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대답하도록 한번 노력해. 예,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가지고 좀 감사드리고요. 예, 다시 한번 나중에 이 BIM 이슈로도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